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2025년 1월 1일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제 채널 찾아주시고 또 좋아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의 첫 영상은 올해가 코인 불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코인 차트 아이디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선물의 1시간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플레이 모드이고요. 이때가 제가 영상을 올린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선을 4개 정도 잡았었고 그때 저의 관점은 이랬습니다. 비트코인 굉장히 큰 변동성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넘는다면 추가적 상승 가능, 여기 넘을수록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 당시 제가 94K 그리고 94.5K 제시를 했었죠. 그리고 만약에 91.5를 하락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저는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포지션을 리스크 관리차 절반 손절하고 해칭숏 잡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으로 빠지면 엄청난 폭락이 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었나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여기 이 94K를 넘었습니다. 우선은 이 첫 번째 저항을 넘고 난 다음에 폭등을 해줬고요. 자, 94K를 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상승을 해줬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대략 한 2.5%가량 되는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2.3% 정도네요. 굉장히 큰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때 이제 추세가 드디어 위로 터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폭락이 나왔죠. 이때 마스코닐 이런 거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다행히 빗값과 여기 1차 저항에서 지지를 해줬으나 내려가고요. 이 부근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네, 지금은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세로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세로 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라인을 총 하나, 둘, 셋, 넷, B가까지 합쳐서 5개 잡았는데요. 여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 개인적인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비트코인 포지션을 들고 있던 것을 여기서 하나도 익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큰 상승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2.5에서 3% 정도 되는데 약하다고 봤습니다. 더 폭발적인 상승을 받기 때문에 홀딩을 했는데 추세를 먹으려고 홀딩을 했는데 저항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제가 가진 포지션 중 약 절반을 평단 근처에서 약 손절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시드를 둘로 쪼개서 사로 해야겠네요. 알아보기 쉽게. 하나는 요 부근 928에서 931 부근에 거미줄을 쳐놨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 급락에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비트코인이 정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향이 상승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엄청난 횡보, 이 횡보,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이 횡보 일종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도 횡보 일종으로 봐야 되고 이것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추세가 나올 차례인데요.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의 방향을 상방으로 봤기 때문에 롱 포지션도 사고 BITU도 샀지만 제가 틀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하락으로 나온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70K대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80K대 적어도 80K대는 보러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추세라면 10,000불 정도는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제 오랫동안 봐오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어그로 끌고 이런 걸 좀 싫어하기 때문에 막
뭐 폭등, 폭락, 뭐 제목으로 낚시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 비트코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엄청난 변동성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서고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이 이 기회의 한순간에 있다. 이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1년의 농사를 결정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이 맥점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94K 부근 1차 저항, 2차적으로는 95.6K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스탑으로는 93K 부근, 2차적으로는 92.2K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하방으로 간다,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이 93K를 깬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93K를 깨는 순간에도 이 다음부터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급락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약간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92.2K를 깨게 된다면 아래로 완전히 추락할 겁니다. 이제 80K 때 보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93K 뚫는다면 여기서 해칭쇼 진입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더 높게 보고 있는 가능성, 상방 이 가능성을 본다면 만약에 이 94K 위로 올라온다면 일단은 추세를 일부 돌렸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며 상승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것이며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95.6K에서 재차 저항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항을 적어도 4시간봉 아니면은 일봉 단위로 돌파를 해준다면 종가가 이렇게 95.6K 위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추세는 상방으로 폭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봐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린 빗각 23%를 들어올린 빗각의 리테스트 구간입니다. 만약에 여기 뚫고 내려간다면 이거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신고가를 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때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고가 가기 전에 이 108K 부근에서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인 관련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스부터 볼 건데 좀 암울하죠. 이제 마스가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코인 관련주 중에서 가장 추세가 안 좋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세력이 한번 이제 시세 주고 나간 주식은 웬만하면 그냥 아예 진입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설령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지라도 저는 진입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는요, 이 스탑을 뚫고 317 뚫고 쭉 내려왔습니다. 330 여기를 확정적으로 좀 넘어줘야지 좀 추세를 돌렸다 진입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이것 또한 단기 추세를 돌린 것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마스 대신에 BITU라든가 아니면은 코닐, 이더유 등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마스에 물렸다 한다면 마스 내려간다고 해서 여기 물을 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확률을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마스가 뭐 갑자기 또 이 강한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라면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고점에서 이런 강한 음봉을 준 주식을 별로 매수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MSTX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보시면 얘가 33% 빠졌는데 이게 배당을 많이 줘서 그렇습니다. 배당을 14불인가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 준 만큼 빠졌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거 플러스 하락분만큼 빠졌겠죠. 자, 그래서 MSTX의 경우에는 1차 저항이 43, 2차 저항이 62, 그리고 마지막 스탑이 34에 있습니다. 정말 거의 2배 가격인데요. 여기 말곤 보이는 이사의 가격대는 없습니다. 이 중간은 애매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며 적어도 43 정도는 넘어줘야지 이거 정도는 넘어줘야지 한번 추세를 약간 돌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추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됩니다. 1차적인 저항은 그냥 9 부근이라고 하겠습니다. 2차적인 저항으로는 12 부근. 그래서 만약에 이 12를 4시간봉 또는 일봉 단위로 일봉 단위가 좋습니다. 일봉 단위로 넘어준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했던 추세를 약간은 돌리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마스였고요. 그 다음 코닐 보겠습니다. 코닐의 경우에는 사실 마스보다 더 양호합니다. 제가 일봉으로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게 코닐이고요. 자, 코닐 여기서 횡보하다가 아래로 추세가 터졌죠. 그리고 마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음봉이 터진 다음에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인베이스 2배 레버리지를 본다면 저는 사실 지금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핫다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즉 엄밀히 말하면 하락 추세 종목이니까요. 그렇지만 분할로 매수를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이요. 이전에 영상에서 제가 매일매일 코니를 뭐 30 초중반대에서 100주에서 200주 정도 건다, 그냥 로또 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제가 살면서 로또를 사본 적이 한 번도 없긴 한데 어쨌든 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닐의 종가가 지금 대략 35부근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어떤 코닐을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시도를 해볼 만한 값과 가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대전제는 비트코인이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코닐이 이번 주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여기 이 40을 밟고 올라가서 쭉 추세를 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항을 돌파를 했을 때 사는 것. 이때부터는 이제 단기 추세라도 돌렸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30 초중반대 한 번, 20 후반대 한 번, 20 중반대 한 번, 20 초반대 한 번, 이런 식으로 차차 분할 매수를 받는 것입니다. 요즘 비트의 움직임이 굉장히 현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되며, 좀 싸 보인다고 해서 몰빵 매수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의 종목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지금 분할 매수를 건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핫다를 하는 것이며, 제가 사실 선호하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가지고 충분히 리스크를 숙지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위험한 자리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코닐의 기회 그 근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BITU, BITX, 이더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닐의 여기 일자적인 스탑으로는 35, 이 35개 밑으로 더 빠질 겁니다. 그리고 저항으로는 40이 있으면 40, 45, 45를 넘는다면 추세를 돌린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BITU, BITX이고요. 저도 이 부분에서 그 당시에 94.5K, 적어도 94K를 넘는 것을 보고 BITU 매수했습니다. 한 이틀간 12월 30일이랑 31일 이틀간 거의 뭐 350주 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B2를 1200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제 돈 넣고 실전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굉장히 진심을 다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BITX, BITU 또한 하락 추세이다. 계속해서 저항 먹고 빠지고 있고요. 심지어 밑에 스탑라인도 없습니다. 저항만 드글드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가격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코닐과 마찬가지의 접근법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받는 방법이 있으며 반드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이번의 움직임이 한 10,000불 정도의 위아래 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BITU, BITX로 하면 20% 아래 위 움직임입니다. 따라서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하시거나, 아니면 나 그 변동성 싫다 한다면 요거 늘 강조드린 봉마감, 원래 제가 선호하는 트레이딩 방식, 종가로 저항 돌파하는 거 보고 매수를 해도 됩니다. 저는 다만 좀 도전을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것이고, 그냥 제 개인적인 매매를 공유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BITU의 기준에서는 56, 그리고 BITX의 기준에서는 59를 넘는다면 조정이 끝난 것이다.
그리고 위로 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BITU, BITX 둘 다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위에 저항만 드글드글하지 밑에 스탑라인 아무것도 없는 하락 추세의 종목입니다. 따라서 매수를 받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매수할 거면 분할로 해야 되며 추가적으로 크게 더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 한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더유고요. 이더유가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 뭐 BITU, BITX, 마스코닐 다 스탑 깨고 내려왔는데 이더유는 혼자 지키고 있죠. 계속해서 이 구간대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뭐 솔라나라든지 이더리움 알트코인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비트가 빠지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방어력이 좋아요. 그래서 좀 더 상승에 생각을 좀 더 하게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유의 경우에는 전이랑 스탑라인 동일하고요. 마지막 최종 저항인 9를 넘는다면 이더유 또한 추세를 완전히 돌린 것으로 본다. 그리고 7.5를 깨게 된다면 추가적인 더 큰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100점입니다. 100점. 자, 오늘의 요약입니다. 자, 마스는 네, 비트코인 올랐다가 하락이 나오면 마스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비트 움직임에 달렸습니다. 저항과 스탑라인 확인하시고 MSTX와 MSTU도 다음과 같습니다. 코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이제 길게 썼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트 자체로는 제가 지금 상방을 보고 있지만 냉정하게 추세를 본다면 코닐이 하락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하락 확률이 더 큽니다. 단기적 하락 추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몰빵 추격 매수 정말 조심해야 된다. 꼭 강조를 드립니다. BITU, BITX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저도 물렸고요. 네. 평단이 좋았는데 순식간에 올라가면서 그렇긴 한데 괜찮습니다. 솔직히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매수 근거는 비트가 94K 맥점을 시간봉으로 넘어주는 거 보고 산 건데 이렇게 바로 뺐네요. 그래서 이런 농락무빙에 당하기 싫다면 마지막 저항까지 확실하게 넘기는 거 요거 보고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조정 끝난다. 여러분 그리고 꼬리가 이거 아니고 일봉 이거 봉호 몸통으로 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복습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굉장히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그 맥점에 해당하는 값이 95.6K 그리고 92.2K이다. 아주 큰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움직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뿅!